파이스톰입니다. 얼마 전 BTS가 미국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지자체 특별상까지 싹쓸이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이 정도면 멕시코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서는 도시 하나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멕시코는 도시가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가 전체가 보랏빛으로 항복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최근 멕시코 매체 엘 그라피코가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을 썼습니다. 멕시코시티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들 것이며 BTS가 도시를 점령할 준비를 마쳤다. 여러분, 점령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써도 되는 겁니까? 지금 멕시코 상황이 어떠냐고요? 단순히 콘서트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테마형 투어, 한국 음식, 굿즈 팝업 스토어, 이건 뭐 멕시코의 정치, 경제, 문화의 심장인 멕시코시티 전체가 BTS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수준입니다. 현지에서는 이걸 보랏빛 일정이라고 부르는데 보도량만 따지면 곧 열릴 북중미 월드컵보다 더 뜨겁습니다. 아우, 지금 월드컵은 긴장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독 멕시코가 이렇게 난리일까요? 현지 매체 트리부나 데 멕시코의 분석을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라틴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서 BTS 아미가 가장 열성적인 곳이 바로 멕시코이다. 실제로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스트리밍 수치를 보면 멕시코 시티가 전 세계 1위를 찍는 경우가 많다. 더 재밌는 건 기사의 뉘앙스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에 팬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라면서 약간 우려를 할 법도 한데 얘네들은 달라요. BTS의 가장 화끈한 팬들은 바로 우리 멕시코 사람들이다 라면서 BTS를 가장 사랑하는 국가라는 사실에 아주 가슴을 펴고 자부심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더 아미인지 배틀 붙자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BTS가 멕시코 땅을 밟는 순간 멕시코는 국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멕시코는 단순히 한국에서 연예인이 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궁은 물론이고 내각 전체가 움직이는 그야말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의전이 펼쳐진 것인데요. 세계적인 음악 매체 빌보드 에스파뇰이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BTS의 멕시코 투어는 이제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하나의 국가적 사안이 되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발 우리 멕시코 아미들을 위해 추가 공연 좀 해주십시오 라면서 국가 공식 서한까지 보냈을 정도였으니 말다한 것이죠. 대통령이 국가 현안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 와중에 BTS 콘서트 큐시트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멕시코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는 작년에 한국까지 날아와서 멤버 진을 직접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는 멕시코 국민들의 절절한 사랑을 진하게 고백하고 갔습니다. 그럼 이건 뭐 장관이 아니라 멕시코 아미 대표 자격으로 오신 격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멕시코 매체 카를로스 마르틴 우에르타는 이번 대통령궁 방문을 두고 아주 소름 돋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BTS가 대통령궁에 초대된 것이 그들에게 영광인 게 아니다. 오히려 BTS를 맞이하는 대통령궁이 역사적인 상징성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 이번 방문 준비는 멕시코 문화부 장관 클라우디아 쿠리엘이 직접 총괄하고 진두지휘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솔직히 제가 멕시코 대통령이라도 발벗고 나서겠어요. 투표권 가진 젊은 세대들이 전부 보라색 옷 입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BTS를 극진히 대접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BTS는 문화적 외교를 넘어 멕시코 대통령에게 정치적 로또를 선물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BTS의 멕시코 대통령궁 방문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멕시코 정부가 BTS를 위해 금기된 구역에 빗장을 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멕시코 대통령궁은 BTS에게 측면 발코니를 전격 개방했는데요. 에이, 메인 발코니도 아닌데 뭐가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멕시코의 의전 서열을 알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원래 멕시코 대통령궁의 메인 발코니는 국가 독립기념일이나 대통령의 국가연설 같은 그야말로 역사적 성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설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단계의 최고 예우가 바로 이 측면 발코니인데요. 기사는 이에 대해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외국의 민간인을 초대해 함께 발코니에 서서 손을 흔드는 것은 국가 대 국가의 정상이 아니거나 자국의 국민 영웅급이 아닌 이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예우이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멕시코 정부에게 BTS는 그냥 민간인 외국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외국의 민간인들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이자 성벽인 발코니를 열어줬다? 이건 멕시코가 BTS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적 영웅입니다. 현지 매체들이 대통령궁이 역사상 유례없는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다라면서 입을 모아 경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발코니에 서서 손을 흔들어주는 BTS 멤버들을 보겠다고 그 앞 소칼로 광장에 모인 5만 명의 멕시코 아미들 때문에 발코니 문을 안 열어주면 폭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단순히 자기 지지율 때문에 이런 판을 깔았을까요? 아니죠. 그녀는 아주 무서운 외교적 이득까지 챙겼습니다. 기사는 그녀의 의도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BTS의 대통령궁 등장 장면은 AP, 로이터, AFP 세계 3대 통신사를 타고 실시간으로 전 지구촌에 타전되었다. 여러분, 멕시코 정부가 전 세계에 이 정도 홍보 효과를 내려면 도대체 광고비를 얼마나 써야 할까요? 아마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BTS를 대통령궁에 초대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멕시코는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전 세계인의 뇌리에 이런 메시지를 심어준 겁니다. 멕시코는 쿨하고 열정적이며 한류의 진심인 멋진 나라구나. 그렇다면 이건 외교가 아니라 거의 창조경제 수준인 것이죠. 외신들은 실제로 이것이 아주 성공적인 소프트 파워 전략이었다고 분석하는데요. 당연하죠. BTS 한 번 불렀더니 전 세계 통신사들이 전부 나서서 무료로 국가 홍보 영화를 찍어주고 있는데 이보다 남는 장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멕시코 정부 정말 영리해도 너무 영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멕시코 대통령이 얻은 건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더 있습니다. 멕시코 매체 SDP 노티시아스는 훨씬 더 무서운 외교적 계산법을 찾아냈습니다. 기사는 분석합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프로필에 이런 강력한 한 줄을 추가했다고 말이죠.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회동으로 UN, 미국 백악관, 그리고 한국 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BTS 외교 라인업에 합류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어제 BTS랑 대통령궁에서 차 한잔 했어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웬만한 국가 원수와의 정상회담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기사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데뷔 12년이 지난 지금도 BTS의 명성은 식을 줄 모르고 심지어 활동 공백기에도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져서 이제는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문화적, 외교적 상징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벌어진 사건의 의미는 UN 본부에서 연설하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특사로 활동했던 이 7명의 청년들이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을 자신들의 외교 리스트에 추가해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셰인바움 대통령은 나도 이제 바이든급 리더야 라고 전 세계를 향해 광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단숨에 글로벌 클래스로 격상시킨 신의 한 수였던 것인데요. 따라서 BTS는 전문 외교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어떤 정통 외교관도 감히 받아낼 수 없는 최고의 국빈 대우를 받기에 마땅한 우리 민간 외교의 보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BTS 덕분에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과 외교적 위상만 높아진 걸까요? 아닙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챙긴 건 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소칼로 광장에는 5만 명의 아미가 모였는데요. 웬만한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엄청난 군중이 오직 대통령궁 발코니에서 잠깐 서서 인사해주는 우리 7명의 대한민국 청년을 보기 위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통신사 AFP는 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BTS가 멕시코 대통령궁 앞에 무려 5만 명의 군중을 집결시켰다. BTS는 이제 단순한 팬덤을 넘어 국제뉴스가 추적해야 할 국가적 규모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멕시코의 한 현지 매체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때문에 소방차가 계속 물을 뿌려야 할 정도였는데도 BTS 아미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많은 이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은 지금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면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대통령궁 발코니에서 제대로 된 환영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였으며 그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 열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녀는 현장에서 멤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반드시 다시 와주세요. 또 다른 현지 매체는 이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 발언을 실시간으로 올리며 자신이 내년 BTS 월드 투어에 대한 확답을 직접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음을 멕시코 국민들에게 대놓고 자랑했다. 아니 대통령님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덕질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5만 명의 표심이 눈앞에서 보라색으로 출렁이고 있는데 여기서 내년에 또 오세요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셰인바움 대통령은 아주 영리하게 1열 아미 자리까지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다음 투어를 가게 될 국가들의 반응인데요. 6월 말부터는 스페인을 시작으로 유럽을 돌게 되는데 유럽의 대통령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들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제적 국가 홍보 기회를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아재 팬들의 감동은 여기서 잠시 넣어두고 아주 냉정하고 치밀한 바이스톰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다면 BTS가 멕시코에게 가져다줄 경제적 이득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본 멕시코 상공회의소가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BTS 멕시코 투어의 경제적 가치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5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비즈니스 전문 매체 엠프렌데도르는 이번 사태를 아주 엄중하게 분석하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BTS의 대통령궁 방문은 단순한 대중음악 이벤트가 아니라 멕시코의 공공 담론과 경제, 심지어 국가 정체성 문제로까지 확장된 말 그대로 멕시코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국의 한류가 이제 할리우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글로벌 문화 영향력의 강력한 도구로 확실히 올라섰음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이제 BTS는 7명의 청년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그 자체인 것이죠. 매체는 특히 이 지점을 소름 돋게 파고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멕시코가 BTS를 국빈급으로 대우한 것은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규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인 것이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방문이 한국이 멕시코와 벌이고 있는 경제기술 협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과 딱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정치, 경제, 국가 담론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이번 BTS의 대통령궁 방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총체적 상징이 멕시코의 심장에 깃발을 꽂은 사건이란 겁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브라질 전문가가 브라질 사람들은 이미 한국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끝냈다라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그 현상이 지금 멕시코에서도 판박이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BTS가 깔아놓은 보랏빛 카펫 위로 한국의 문화 소비가 흐르고 그 끝에는 한국 제품 최고, 한국이랑 비즈니스하고 싶어 라는 산업적 열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미제 청바지 입고 일제 워크맨 듣던 시절 왜 그랬겠어요? 그 나라 문화가 멋있어 보이니까 물건까지 좋아 보였던 거잖아요. 이제는 그 화살표의 방향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셔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며 멕시코의 지식인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멕시코의 유력 논평 매체 오이 타마울리파스가 아주 뼈 때리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사는 단언합니다. K-팝은 이제 음악 장르가 아니다. 이건 한국이 전 세계에 자국 이미지를 투영하고 경제적,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한국은 그들의 문화를 통해 전 세계 젊은 세대를 하나로 묶고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완벽한 구조를 구축해냈다. 이처럼 이제 멕시코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걸 넘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나 하며 이 구조 자체를 해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선진국들 따라가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시나리오를 훔쳐보려고 난리인 것입니다. 기사는 특히 BTS를 가리켜 창의성, 조직력, 국가 브랜드 전략이 결합된 복합 모델의 정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과거에는 딴따라라고 불리며 무시당하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의 핵심 병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까지 한국의 성공에 박수만 치고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제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죠. 기사는 빨리 한국을 배우라며 절규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사는 멕시코 역시 21세기형 국가 전략을 짜려면 한국의 사례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짜릿한 대목입니다.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된다는 것만큼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멕시코의 최고 엘리트들 사이에서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멕시코의 국가 전략 전문가인 조너선 루이스 토레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멕시코 청년들아, 지금 당장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 칼럼니스트 토레는 이런 말로 아주 냉정하게 국제 정세를 분석합니다. 중국이 경제적 덩치만 키우며 전진하는 동안 한국은 경제는 물론 문화라는 강력한 날개까지 달고 양면에서 전 세계를 폭격하고 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양반의 분석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아시아 눈치 보느라 정신없는데 멕시코는 거대한 파도 밖에서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식 통제 모델을 부러워하며 미국의 경찰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주 조용하지만 무섭게 자신들만의 민주주의 소프트 파워로 세계의 중심을 향해 파고들고 있다. 그러면서 필자는 멕시코시티에서 전기자전거 열풍을 일으킨 한국계 인플루언서 크리스티안 킴의 사례를 들며 한국이 아시아 밖에서도 얼마나 빠르게 주류 사회를 장악하는지 조명했습니다. 심지어 필자가 최근 방문한 라면 익스프레스라는 작은 가게는 30세 이하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데요.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멕시코 청년들이 한국의 문화를 호흡하는 성지이다. 그러면서 필자는 더 소름 돋는 건 외교적 대비라면서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미국이 비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글 때 한국 대사관은 멕시코시티 한복판에서 자유를 주제로 K-팝 공연을 열며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할 때 썼던 그 무서운 소프트 파워 전략이다. 이제 미국조차 한국이 주도하는 이 권력 균형의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니 여러분, 이 국제전략 전문가가 보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에 미국 형님들이 쓰던 바로 그 무서운 문화 몽둥이를 들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문화에 젖어 미국 제품만 쓰던 세대들에게는 이건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죠. 필자는 이렇게 주목합니다. 지금 멕시코 쇼핑몰 주차장에는 미국 자동차 대신 기아와 현대라는 한국의 엠블럼이 가득 차고 있다. 멕시코는 단순히 한국 물건을 사는 게 아니다.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필자의 고백이 정말 압권입니다. 본인은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 거대한 파도를 보니까 소름이 돋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일갈했는데요. 멕시코 청년들아,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어는 필수야. 그게 지금 가장 유능한 생존 전략이야. 아시다시피 한중일 3국은 산업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늘 숙명의 라이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터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었죠. 누구도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역시 중국과 아주 매섭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국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우리가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적 지배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 국가 경쟁력에 있어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멕시코 입장에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은
모두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지식인의 시선은 날카롭습니다. 조너선 루이스 토레는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제는 중국을 닮아가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강력하지만 문화적 지배력은 전무한 중국보다는 경제와 문화라는 양날의 검을 모두 쥔 한국을 배우고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 멕시코 젊은이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에는 논의해야 할 통상 협상이 산적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수많은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멕시코와 우리는 경제 산업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경제 정책을 펼치고 파트너를 선정할 때, 그리고 현지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때 멕시코를 우리 문화의 힘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에게 국빈 대접을 받는 BTS를 우리가 보유했다는 점은 정말 상상 이상의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실 특정 국가의 문화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유입되는 게 멕시코 입장에서도 마냥 달가울 리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문화 속에 자국민들에게 해로운 요소가 있다면 더 그렇겠죠. 하지만 한류가 전 세계에서 이토록 뜨겁게 환영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화는 그 누구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문화도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추진할 모든 국가 간 회담과 협력의 테이블에서 한국 문화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핵심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 문화의 힘은 이제 예술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외교적 위상까지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시대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세계가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문화의 힘을 가진 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스톰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